오늘은 법정에서 불륜을 저지른 남녀가 가장 자주 하는 대사 3가지와 처음 한 번에 이혼하는 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실수 한 번은 용서해주는 게 맞지 하고 주장을 한다? 이건 좀 아니지 않나요? 실수를 저지른 사람의 입에서 나올 만한 이야기는 아니고요. 배우자 간수를 잘 하셨어야죠. 그런데 여러분, 간수가 뭐죠? 누군가 나를 간수해줘야만 나쁜 행동을 하지 않는다? 그것이 성인입니까? 저는 바람이 난 것이고 제 와이프는 바람을 핀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지? 바람이 핀 것과 바람이 난 것이 다른가? 이게 무슨 말이지? 하면서 생각을 했던 거죠. 네, 안녕하세요. 최유나의 슈필라움의 최유나입니다. 오늘은 법정에서 불륜을 저지른 남녀가 가장 자주 하는 대사 3가지와 법정에서 겪었던 일 중에서 황당했던 일 1가지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로서 12년 동안 살다 보면 모든 사건이 다 다르고 정말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너무나 다르지만 이상하게 법정에서 계속 돌고 도는 대사들이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어디 학원에 다니나 싶을 정도로 계속 반복되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들 3가지를 이야기를 할 건데, 그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이런 이야기를 좀 배우자에게 안 했으면 좋겠고, 외도의 피해자 입장에서도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이런 이야기들이 외도를 저지른 사람들이 대부분 자기 방어를 하기 위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좀 자책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불륜을 저지른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 그 첫 번째는요, 한 번은 봐주는 게 맞지 처음 한 번에 이혼하는 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이런 말입니다. 일상을 살면서 정말 남의 실수는 한 번 정도는 용서해주는 게 맞다,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실수를 저지른 사람의 입에서 나올 만한 이야기는 아니고요, 타인의 실수를 용서하는 사람의 입에서 나와야 하는 이야기가 맞습니다. 가해자가 자기 입으로 마치 그것이 어떤 의무인 양, 권리인 양 실수 한 번은 용서해주는 게 맞지 하고 주장을 한다? 이건 좀 아니지 않나요? 그런데 법정에서 이런 말 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서, 아니 우리나라 법에 한 번은 용서하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 건가? 법을 다시 찾아보고 싶은 그런 지경이었습니다. 변호사 생활을 12년째 하는데 법정에 갈 때마다 어떻게 단칼에 이렇게 이혼을 생각을 하냐, 아이들 생각 안 하냐, 너무 잘못됐다 이러면서 마치 자신이 혼인관계에서 어떤 불법 행위의 가해자임에도 자신을 용서하지 않은 상대방이 꼭 가해자이고 혼인을 파탄시킨 사람인 것처럼, 책임이 있는 사람인 것처럼 프레임을 씌우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이 이런 말을 들으면 생각해보니까 한 번은 용서해주는 게 맞나? 다른 사람들은 이럴 때 어떻게 하지? 나만 이렇게 용서를 못하나? 이런 자책 아닌 자책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네, 외도의 피해자들은 가장 먼저 느끼는 감정이 분노겠지만 그 다음에 자책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혹시 내가 상대방을 채워주지 못해서 외도가 발생할 걸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와중에 가해자가 한 번 용서해주는 게 맞지, 한 번은 용서하는 게 당연하지, 이런 말을 계속 하다 보면 그래, 한 번 용서하는 게 맞지 하고 이제 넘어가기도 하는 거죠. 근데 넘어가는 게 잘못됐다라는 건 전혀 아니고요. 한 번을 용서해서 이 문제가 해결이 되고 관계가 나아질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으면 용서를 하는 것도 큰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혼인관계에는 당사자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한테 엄마가, 아빠가 외도를 해서 가정이 파탄이 됐고 너희들은 이제 엄마나 아빠 중에 한 명하고만 살 거야, 이런 이야기를 미성년자한테 설명하는 것은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거든요. 상대방이 나에게 많이 용서를 구해서 내 상처가 치유될 수 있고 이걸 용서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면 용서를 하고 넘어가는 것도 정답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부부에게는 이혼만이 답인 경우도 있고요. 꼭 명심하세요. 내가 외도를 저질렀다? 그러면 절대 당사자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된다. 외도의 피해자다 라고 하면 용서는 의무가 아니다. 상대방이 용서할 만한 행동을 해서 내 마음이 풀리면 그 결과물로서 용서라는 것이 있는 것이지, 용서를 목표로 놓고 용서를 하기 위해서 내가 되지도 않는 것을 상대방을 용서해주고 하면 마음이 많이 상하다가 결국 몸까지 상하는 일이 닥칠 수 있다라는 걸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이 영상을 지금 보고 있는 사람이 아직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다. 그러면 이런 사람 조심하라는 이야기예요. 어떤 잘못을 했을 때 한 번은 용서해 주는 게 맞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나중에 꼭 이런 문제 발생하면 또 똑같이 말할 사람이거든요.
네, 외도의 가해자들이 법정에서 또 가장 많이 하는 말, 그 두 번째는 뭘까요? 바로 배우자 간수 잘하셨어야죠 라는 말입니다. 아니 정말 어디 학원이 있는 것 같아요. 외도를 저지른 분들은 이 말을 거의 99%다 합니다. 배우자 간수를 잘하셨어야죠. 그런데 여러분, 간수가 뭐죠? 무슨 미성년자나 반려동물이나 우리가 케어를 해주고 관리를 해줘야 할 대상이 아닌 완벽한 성인이자 인격체인데 누군가 나를 간수해줘야만 내 마음을 단단히 붙들어주고 나쁜 행동을 하지 않는다? 그것이 성인입니까? 그런 사람은 결혼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원고 피고가 있는데 원고는 이제 외도의 피해자이고 피고는 외도의 가해자이죠. 상간남이나 상간녀에게 이제 민사상 불법행위 청구를 하기도 하는데요. 이 청구를 받은 당사자가 아니 이게 내가 왜 피고가 될 일이냐. 당신이 당신 배우자를 간수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피해를 보았다. 괜히 당신들 가정이 화목하지 않은 덕택에 내가 상간남이 되고 상간녀가 되었다. 라는 기적의 논리. 이런 논리를 펼치시는 분들이 법정에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자기 자신 또는 어떤 타인을 봤을 때 인간을 굉장히 수동적인 객체로 생각하는 거죠. 자기 결정권이 있는 능동적인 주체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대상, 객체로 생각하다 보니까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그 상황에 휩쓸리는 사람은 잘못이 아니다. 그 상황이 발생하게 한 사람의 책임이 따로 있다.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부부의 세계라는 드라마에서 이태호가 이런 말을 하죠.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이것도 똑같은 기적의 논리인데요. 어떤 자기 자신의 잘못을 스스로 인정할 줄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계속 다른 사람들한테 탓을 하는 거죠. 나는 가해자가 아니라 오히려 피해자다. 이렇게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굉장히 자기 결정권이나 자기의 어떤 능동적인 주체로서의 권리 의무 이런 것들을 다 사실은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어떻게 법정에 와서 피해자도 아닌 가해자가 남 탓을 할 수 있는 건지 여전히 12년 동안 의문이 들고요. 외도의 가해자가 저에게 사건을 의뢰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사실 뭐 남편 간수, 뭐 아내 간수 안 한 그 사람들 잘못이지 않습니까? 라고 저한테 이야기하면 제가 따끔하게 이야기하곤 합니다. 그게 어떻게 간수 잘못한 사람의 잘못입니까? 이거 외도는 얼마 전까지는 형사적인 범죄였고 지금도 여전히 민사적으로는 불법행위입니다. 잘못을 저지른 건 맞습니다. 라고 정확히 짚어주고 위자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법정에서 외도의 가해자가 또 자주 하는 말 그 세 번째는 뭘까요? 세 번째는 네가 원인 제공자야 라는 말입니다. 사실 앞의 이야기랑 좀 겹치는 이야기이긴 한데요. 이 원인 제공자라는 말을 너무너무 정말 많이 합니다. 어느 법정에서나 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신이 이런 행동을 했어? 그럼 나는 외도를 해도 돼 라고 자기 스스로의 행동을 계속 합리화하는 행위거든요. 예를 들면 당신이 나에게 이성으로서의 가치가 굉장히 떨어졌어. 그래서 이성으로서 가치가 높은 내 기준에 부응하는 사람을 만나니까 빠져들게 된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성적인 자기 기준에 못 미치는 것은 대화나 다툼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지 어떤 다른 잘못을 저지르고 나서 당신이 원인을 제공했기 때문에 나는 이래도 돼 라고 정당화하고 합리화할 만한 형사적으로는 위법성 조각사유 이런 말을 하는데요. 위법성 조각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절대로. 위법은 위법인 거고 그 원인을 타인에게서 찾으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위법을 저지른 절대적인 책임은 자기 자신. 본인에게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잘못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해서는 안 되지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걸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따라서 그 다음 인생은 너무나 바뀔 수 있다는 걸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불륜 남녀가 법정에서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기적의 논리, 명대사 세 가지를 한번 이야기해봤는데요. 이번에는 제가 법정에서 겪은 진짜 황당한 이야기 해보려고 해요. 외도의 피해자였는데 나도 에라 모르겠다 하고 홧김에 또 바람을 핀 그런 사람을 대리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법정에 이 사람을 대리하기 위해서 나갔습니다. 사실은 양쪽 다 잘못이 있는 거고 경중을 좀 따지기가 어려운 것이기도 한데 그래서 이제 서로 좋게 합의해서 이혼을 하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중재를 하고 있었죠. 뭐 재산분할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했더니 상대방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변호사님은 법을 공부한 사람이 어떻게 여기서 합의 이야기를 하십니까? 합의를 할 수가 없죠. 이러는 거예요. 먼저 바람핀 사람이. 그래서 왜 그렇죠? 만약에 잘못을 굳이 따지자면 먼저 바람핀 사람이 조금 더 잘못한 건데 그게 말이 안 된다고 하시는 거죠?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바람이 난 것이고 제 와이프는 바람을 핀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 순간 제 머릿속에서 이게 무슨 소리지? 바람이 핀 것과 바람이 난 것이 다른가? 이게 무슨 말이지? 하면서 생각을 했던 거죠. 그분의 논리는 이랬습니다. 자기는 상대방이 유혹을 해서 어쩔 수 없이 바람이 났고, 즉 수동적으로 당했고, 우리 와이프는 홧김에 고의적으로 바람을 핀 것이니 자기는 과실이고 와이프는 고의니까 와이프가 더 잘못했고 와이프가 자신한테 위자료를 줘야 한다라는 기적의 논리를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화가 나는 게 아니라 웃음이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웃었습니다. 조금 웃고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지? 하면서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구나. 진짜 대단하시네요. 하면서 어떻게 설명을 해서 합의를 이끌었던 사건인데요. 자기 논리가 옳다라고 우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자기 논리에 갇혀가지고 평생 거기에서 나올 수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혹시 지금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외도의 피해자가 있다면 사실 친구한테도 말하기 어렵고 어디에서 나 이런 일 당했다 터놓기도 참 멀 거예요. 그래서 이 영상을 그것 때문에 혹시 검색해서 보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정말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일을 겪고 있다고, 다 지나갈 거고, 제가 본 외도의 피해자들은 정말 길어야 4, 5개월이 지나면 자기 인생을 찾고 더 행복해지는 사람이 많았다는 거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시청하고 있는 아직 결혼하지 않은 미혼 20대 30대 분들이 있다면 항상 나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걸 염두하셨으면 좋겠다는 거, 그래서 항상 경각심을 가지고 연애를 하셔라 라는 말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도 별일 없는 하루 되셨길 바라면서 그럼 안녕.